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문화로 배우는 테마 영어 제8강 이름, 국민성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구체적인 목록은요. 성과 이름, 여러 나라의 이름 짓기, 여러 나라의 국민성, 그리고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과 이름의 순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성과 이름, 송나리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름을 영어로 표현할 때 바꿔서 이름 먼저 쓰고 그 다음 성 쓰는 거 여러분 너무 익숙하신데요. 여기에도 사실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제가 국제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저희 명찰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학술 대회에서 허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는 이렇게 근허 써 있는 거 두 번째 명찰 보시죠. 그런데 또는 last name 즉 성 다음에 콤마 찍고 한국 방식대로 순서대로 허근 쓰지만 콤마를 사용함으로써 앞에 있는 말이 last name이구나 성이구나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명찰 보시면 근허 이렇게 쓰는데 허는 last name이니까 대문자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한글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는 법을 로마자 표기법,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은 이렇게 고유명사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고길동. 근데 길하고 동하고 따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러면 이 대쉬 하지 않고요. D를 대문자로 해서 각각 음절별로 표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인명이나 회사명, 단체명 이런 건 굉장히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써온 거 문법적으로 안 맞아.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화 워먼스 유니버시티 이거 되게 이상하죠. 워먼 아니면 women 그죠? 이 다 복수는 women인데 왜 워먼 쓰지?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화 워먼스 유니버시티는 그냥 이대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영어의 last name에 대해서 한번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는요, 직업에서 유래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눈치를 채보세요. 성이 베이커예요. 그럼 직업은 뭘까요? 제빵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arpenter 하면은 네, 목수. 그죠? 그 다음에 cook 하면은 요리사의 last name이구나. 성이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rmer, 농부. 진짜 이런 last name이 있어? 네, 있습니다. fisher, of. 그 다음에 hunter, 사냥꾼. 그럼 제분업자의 성은 뭘까요? 제분업자 하면 miller입니다. 대장장이는 smith. 그리고 재봉사는 tailor. 이렇게 직업에서 유래한 last name이 많다라는 것이 알아두시면 재밌죠? 네, 이번에는 영어 이름 짓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이름 있으신가요? 많은 친구들이 영어 학원 다니면서 영어 이름 또는 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이름을 아마 사용한 경우가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babynames.com 이런 사이트에서 짓기도 하고요. 옛날에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네임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쭉 사전처럼 잉글리시 네임만 있는 책을 사가지고 거기서 아이 이름을 짓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인터넷에서 이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babynames.com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을 막 지을 수 있고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랭킹 이름 랭킹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origin of the name,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는 이름의 뜻이, 그 단어의 뜻이 뭔지, 그 역사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네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들어가서 영어 이름 만들어 보고 또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라는 이름을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젠더 보통 남자 이름에 쓰고요. 오리진은 절먼에서 나온 말이고 뭐 이런 뜻 있죠. ruler of the home, ruler of the home 이런 뜻이 있고요. 뭔가 통치, 지배자 이런 뜻도 있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 네임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성씨입니다. 일본 성씨는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해요. 29만 개 이상. 근데 우리나라 성씨는요, 30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 인구가 사실은 사용하는 성씨는 한 7천 종 정도이지만 29만 개 이상으로 많은 이유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많이 지을 수가 있다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름의 특징이 성과 이름 모두 발음은 같아도 한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한자를 보고 이거 어떻게 읽어 서로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해요. 왜냐면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짓기가 되게 뭐랄까 창의적인 이름을 짓기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쁜 이름도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많이 짓고 비현실적인 이름도 많고 장난처럼 지은 이름도 많다고 하는데요. 만화 캐릭터 이름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요. 여기 지금 제가 물음표로 적어놨는데 황, 누루황, 그 다음에 곰, 웅자거든요. 어떤 캐릭터를 부를까요? 네, 푸입니다. 푸. 이렇게 한자를 황, 웅 적고 발음을 푸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빛광자, 우주, 우자. 이거는 어떤 만화 캐릭터일까요? 네, 피카츄라고. 이거는 한자는 이렇게 적지만 피카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야마나시 이런 것도 산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달이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 글자를 이렇게 읽기도 하고 다양하게 읽는다고 해요. 좀 한자를 모르면 어렵긴 하지만 네. 자, 그리고 일본의 성씨 유래는요. 미국에서는 직업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근데 일본의 성씨 유래는 주변 환경, 사는 곳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마모토 그러면 산속, 다나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나카는 밭 한가운데, 전중 뭐 이런 식으로 다케다, 대나무밭, 이치바는 시장,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냥 성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일본 이름 짓기도 굉장히 많은 뭐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일본 성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나 스스로 새롭게 지을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성을 성씨라고도 하고 씨라고도 하고 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일본말로 묘지라고 합니다. 묘지. 이 성씨가 묘지라는 말이래요. 일본어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 일반 평민은 원래 성이 없었대요. 귀족에 하나여 성이 있었기 때문에 글자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뭔가 세금이나 징병들을 편하게 하려고 성을 만들어라 했대요. 그런데 또 성 없이도 막 살았으니까 그냥 별로 이 일반 평민들이 성을 이름과 성을 다 만들지 않았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75년에 강력히 이름을 성씨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때 편하게 사는 곳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 광고는 한국에 살면 한국인이라는 그런 명제 아래 새로운 성씨들, 외국인이지만 한국 이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공익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본인의 나라에서 지어진 본인 이름의 첫 글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성도 비슷한 발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과 영어 표현 잠깐 알아보실까요? 이름은 알고 있죠? 명사로 name,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로는 뭔가 이름을 짓다, 명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 man named John D. Benson. 그러면 이 사람은 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 존이라고 해. 존이라고 명명해. 뭐 이렇게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름의 철자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때 어떻게 하죠? How do you spell your name? 그죠?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철자 뭐 T, S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겠죠? 네. 자, 그러면 이름과 관련된 영어 표현 몇 가지 알아보시겠습니다.
assumed name 하면 뭘까요? assumed name. 예문은 has living under an assumed name입니다. assumed name. 가명을 말해요. 가명. 네, 그 이름, 그죠? 그래서 가명으로 살아. 뭐 이런 말 할 때, 네, big name. 그러면 I always by big name.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big name이 어떤 뜻일까요? 뭔가 큰 느낌이죠. big name은 유명 인사들, celebrity 또는 famous하다, 유명하다,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 always buy big name 그러면 나는 항상 big name을 사, 즉 이름 있는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를 사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중요한 인물이다 할 때는 he is a big name in education 그러면 교육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야 라는 표현도 되겠죠. 그 다음 브랜드 네임 여러분 이거는 편하게 아시겠죠? 그냥 그 상표 이름입니다. 브랜드명 브랜드 네임. 그 다음에 크리스천 네임 아시죠? 이거는 세례명이고요. 코드 네임은 뭘까요? 네, 암호명 그죠? One of their informer was working under the code name 체르니라는 코드명으로 일해. 뭐 이런 식으로 암호를 주어진 암호명이겠죠. 그 다음에 first name, given name 이걸 반대말은 last name이죠. 즉 first name, given name은요 이름이고요. family name, last name 또는 영국에서 surname 이거는 네 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름과 관련돼서 maiden name, middle name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maiden name은 뭘까요? 결혼 전의 이름입니다. 결혼 전에. 그래서 Kate kept her maiden name when she got married. 결혼했을 때도 그 결혼 전 이름을 계속 유지했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죠. 그럼 middle name은 뭘까요? 결혼을 했을 때 뭐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자기 원래 네임 중에 그냥 따는 거죠. 그래서 중간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middle name 그러면은 그 중간 이름 예를 들면 줄리아 로버츠가 줄리아 피오나 로버츠라고 합니다. 이럴 때도 중간 이름이 들어가지만 이 middle name이 사실은 다른 수거가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Patience is my middle name 그러면 Patience가 나의 middle name이야. 즉 내가 이런 게 장기야. 나 이게 특징이야. 나는 인내하면 나지 이런 뜻입니다. 이 middle name이란 뜻이 그런 뜻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름 중간에 들어가는 네임도 middle name이지만 나의 장기, 특징, 나 이거는 최고, 내 이 분야에서 나는 알아주는 뭐 이런 거일 때 middle nam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en name은요 애칭을 말해요. 닉네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pick a pen name, pen name 그러면 애칭 정해줘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bunny 이러면 토끼의 애칭이 되겠죠. 네. Bunny is a pen name for a rabbi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나라별 국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어때요? 선비정신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은 중화사상, 우리가 중심이다. 일본은 무사도 정신, 공동체 중시, 그리고 속과 겉을 잘 뭔가 속마음을 표현 안 한다고 하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영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이중적이라고 하죠. 겉은 굉장히 신사인데 속은 어떤지 모르고 독일은 무뚝뚝하고 그러나 근면하고 정확하다. 미국은 실용주의, 뭐 미국의 어떤 개척 정신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이게 모든 사람을 대변하지 않지만 제너럴한 이미지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요. 중국 사람들은 주씨가 많대요. 유독 주씨. 근데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브라운이 많잖아요. 그래서 갈색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한국 사람은 김씨가 많은데 쇠김, 골드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여담이고요. 자,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성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4개의 나라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덴마크, 유럽 나라,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파워 디스턴스 그러면은 그 집단 내 어떤 권력, 불평등 이걸 말하는데 60인이 조금 중간보다 높은 편이고요. 개인주의는 우리나라는 그리 높지 않죠. 타 나라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motivation toward achievement, success 이런 건데요. 모티베이션이 엄청 강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uncertainty avoidance 그러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대응하느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고요. 굉장히 높죠. 85. 그래서 약간 회피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 남을 따라가고 비슷하게 해야 눈에 안 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된 부분이 있고요. 내가 조금 튀거나 남들과 조금 상이하다 그러면은 회피하고 신속하게 바꾸고 단체로 뭐 그런 빨리빨리 문화와 연관이 또 있다고 하고요. long-term orientation 이거는요. 뭔가 장기 지향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현재를 절제하거나 결과 달성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 약간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니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ndulgence는 낮은데요. indulgence가 뭐냐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욕구대로 막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낮은 점수라는 거는 약간 비관주의, 냉소주의도 반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욕망을 좀 통제하고요.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약간 제약 밖에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약간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번 국민성을 풍자한 글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유머 감각이 영국은 유머를 끝까지 듣고 웃고 프랑스인은 다 듣기 전에 웃고 독일인은 듣고 난 다음날 아침에 웃고 진지하니까 중국인은 유머 듣고 못 들은 척했고 일본인은 그대로 따라했고 한국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퍼뜨렸다. 네, 재밌죠? 자, 그리고 나라별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네, 영국인은 전통을 좋아하고 프랑스인은 자유, 중국인은 중심, 일본인은 최신, 한국인은 그거. 그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거는 제일이라고 대답했다. 약간 경쟁주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해요. 일본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온화한 표현을 쓰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을 닫았다. 가게 문을 닫았을 때 closed. 미국은 그냥 딱 그렇게 쓸 텐데 그렇게 쓴다기보다 준비 중이란 말로 애둘러 표현하거나 또는 고장일 때는 고장 이렇게 하지 않고 수리 중 이렇게 온화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뭔가 침략이나 이런 거에 항상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뭔가 무력을 행해서 전쟁이 나고 이런 거를 조금 그 안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게 속에는 막 들볶여도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어떤 문화가 생겨나게 됐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타쿠 문화 즉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남한테는 폐를 끼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깊이 파고드는 다양하게 자기의 속으로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게 마니아를 넘어서 오타쿠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좀 특별한 문화라고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와 사상 안에는 덴노, 즉 왕의 개념, 어떤 왕을 하나를 딱 모셔놓고 신성 불가침적 존재를 모셔놓고 섬기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런 조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 문화, 무사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요. 뭔가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집단 따돌림을 시켰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 1장 1절에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가부장제가 이어 있고요. 목욕 순서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할머니, 어머니, 딸, 하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전통적으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목욕물을 받아서 하고 그 목욕물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담아두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상업이 발달했는데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셈이 분명하다는 거고 공짜가 없다.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분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더치페이를 하고요. 상업이 발달했을 때 중요한 건 정직함이잖아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비스 개념이 또 투철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그 윗사람, 즉 사무라이 계층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기 위해서 상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을 상대로 한 영업이라서 고객은 왕이라는 개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일본 택시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죠. 고객은 왕이라서. 네, 그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필리핀의 국민성입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유연하고요. 탄력적인 그런 국민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헤쳐나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인내심과 끈기가 강하다고 하고요. 그 안이라는 뜻, 즉 마음이나 정신을 뜻하는데 이 외적인 고통이 있어도 그 내부 안으로는 자신을 단단히 지키는 그런 국민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참아내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대처하고 대응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이라서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기계 설치, 수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럽 연합을 풍자한 그런 그림 엽서인데요. 이 그림 엽서 보시면 유럽 국가들의 단점을 꼬집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은 EU가 아니지만요. 여기 이 엽서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영국 사람들은 음식이 맛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꼬집는 거거든요. 현실과 반대인 그 회원국들의 특징을 잡아서 꼬집은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과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사람처럼 음식 잘하기. 그 다음에 벨기에는 어때요? 벨기에 사람들은 뭔가 주문하면 되게 오래 걸리고 뭔가 늦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벨지움처럼 뭔가 빨리 나타나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린 것을 꼬집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사람들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대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flexible as Swedish라고 돼 있죠. 그래서 flexible하지 않은데 그걸 꼬집어서 융통성 있는 스웨덴 사람이라고도 표현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사람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꼬집어서 아일랜드 사람처럼 술 안 취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과묵하다고 해요. 날씨 탓인지 약간 과묵한 성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talkative as a Finn 돼 있죠. 핀란드처럼 talkative하기. 그러니까 talkative 너무 입이 무겁다를 꼬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은 조금 뭔가 험불하지가 않대요. 겸손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humble as a Spanis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허풍쟁이 돈키호테도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심한 것을 꼬집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렌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다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약간 꼬집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드라이빙을 얌전하게 하지 않는 것을 또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아시기에 굉장히 터커티브하고 바디 랭귀지도 굉장히 많아요. 막 손발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엄청 활발하게. 그래서 controlled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처럼 뭔가 감정 좀 절제하기
이런 말들도 있고 이 외에도요. 뭐 그리스 사람처럼 조직 잘하기. 그리스가 좀 정부가 허술한 정책으로 재정 위기에 많이 내몰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얘기도 하고 독일 사람들이 워낙 재미없다고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꼬집어서 뭐 독일 사람처럼 유머 감각 갖추기 뭐 이런 식으로 humorous as a German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꼬집은 책인데 엽서인데 여러분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런 것들의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구나 하고 유러피안 그 나라 국민성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국민성,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토론 주제 및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이나 일본 이름, 즉 다른 나라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는 다른 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둘 다 하셔도 물론 됩니다. 한 페이지 분량 정도이면 되겠고 적어도 반 페이지 이상 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 토론도 해주시면 친구들과 좋은 정보 많이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하면 여러 나라의 이름 문화 그리고 이름과 관련된 영어 표현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국민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별 문화와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